오늘 웨비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실용적인 진단 프로세스 캔들라에 관한 것입니다. 벡터의 진단 프로세스의 명칭이 캔들라인데 그 캔들라를 소개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현업에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어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왜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프로세스인 진단 업무 개발 업무 프로세스인 캔들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라 개요하고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캔들라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일반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발 과정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양서가 있겠죠. 그 사양서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잘 되었는가를 검증하는 설계 검증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설계 검증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검증 기간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개발 검증에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하면 양산 단계로 이어질 것이고 양산이 잘 되면은 실제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애프터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개발 과정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거나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고 AS가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에러가 발생하는 단계가 어딘가를 들여다보면은 설계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설계가 잘 되었는가를 검증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설계를 수정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될 겁니다. 또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개발 단계인데요. 개발 검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고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에러가 단순히 개발자에게만 영향을 주면 좋은데 이게 설계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기본 문서인 사양서까지 수정을 해야 될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은 내일은 진짜 회사를 안 가도 될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또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양산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 수정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 개발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가끔 발생을 하죠. 또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AS 단계인데 AS 단계에서도 발생한 에러는 다시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개발 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설계단까지 또는 사양서단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개발을 하면서 이런 검증과 에러를 반복하는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에러 제거를 통한 제품 신뢰성 향상. 이거는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인 작업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회사가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방안을 적용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제목이 개발 과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뭔가를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많이들 구체화하고 있는 접근 방안이 공정별 연계성 있는 툴 체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체크 표시가 있는 각 공정 단계마다 각자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툴들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일원화 및 재사용 방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양석 단계에서 이 그림에는 지금 CDD하고 ODX가 보여지는데 이 CDD하고 ODX를 사양석 단에서 만들어 두면 이 데이터들이 그 뒷단계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는 뒷단계로 쭉 이어지면서 재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인 툴체인을 적용하는 것하고 데이터 일원화 및 재사용 방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라고 하는 한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툴은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을 해줍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툴이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이런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가지고 보관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 만들어진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툴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타이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툴 체인을 적용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일원화 및 재사용 방안을 적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이 뒷공정에 있는 비전문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문가는 지금은 진단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공정에 계신 분들은 이 진단 사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쭉 그대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 손에 익은 툴만 잘 사용을 하고 그 툴들이 앞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하면 진단 기능을 개발 검증하거나 양산하거나 AS 하는 데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계성에 있는 툴 체인을 적용을 한다거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의 진단 프로세스인 캔델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캔델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델라를 들여다보면 먼저 캔델라 개요입니다. 캔델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 데이터 기반 진단 개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진단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죠.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개발 프로세스, 개발에 사용되는 여러 공정 안에서 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프로세스의 이름을 벡터는 캔델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럼 캔델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개발 공정 앞단부터 적용을 하여 에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입한다. 보통의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적용한다고 하면 항상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앞 단계부터 뭔가를 적용을 하면 뒷단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대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를 만드는 건데요. 이 캔델라라고 하는 프로세스 또한 ECU의 진단 기능을 적용을 하기 위한 공정 중에서 앞단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단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이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캔델라가 갖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은 ECU에 진단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진단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휴먼 진단 툴 및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반형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호환 방안을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업체들이 다 벡터의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사용하고 있는 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캔델라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진단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진단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툴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이점이 됩니다. 그런 인터페이스를 개방형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쪽 툴이 요구하는 데이터에 맞는 데이터 호환 방안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캔델라는 무엇보다도 90년대 초반부터 시장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30여 년 가깝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입증된 프로세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캔델라 계획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 캔델라의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캔델라의 기능들은 지금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과정 그것들이 하나하나 기능을 이루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 다이어그노스틱 사양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DX 데이터를 편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진단 사양을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툴들을 이용해서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캔델라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를 하는 거죠. 진단 사양이 정의가 되면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데이터를 그 뒷 공정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ECU의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Generate ECU Software Diagnostics라고 되어 있는데 ECU의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캔델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플래싱 기능입니다.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리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ECU가 여기서 만든 ECU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능은 진단 기능을 시험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ECU가 DTC라고 하는 Diagnostic Trouble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DTC가 발생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캔델라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Vehicle and System Diagnostics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2단계까지는 대체적으로 ECU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2단계는 차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CU들이 수십 개가 조립이 돼가지고 차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차가 만들어지면 프로토 단계도 있고 마스터 단계도 있고 양산 단계도 있고 그러는데 각 단계별로 ECU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차량 또는 시스템 한 개, 두 개 이상의 ECU들이 모여 있는 경우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의 ECU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진단 기능을 시험해 보는 단계가 캔델라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이 캔델라 내부에서 뭔가가 필요한 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툴에 어떤 데이터 포맷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 포맷 컨버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또 캔델라 컨셉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캔델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캔델라, 캔델라를 이용을 하든 캔델라를 이용을 하지 않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개발 과정에서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가 툴체인이었거든요. 그럼 캔델라 내부에서는 어떤 형식의 툴체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캔델라가 가지고 있는 툴체인은 각 공정별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한번 보면은 사용자 단계에서는 캔델라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ODX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되죠. 캔델라 스튜디오는 CDD를 만들어내고 ODX 스튜디오는 ODX라는 파일 포맷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설계단에서는 캐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ECU의 진단 기능을 설계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설계가 잘 되었는가를 검증을 해보려면 캐노 옵션 디바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면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이제 끝났다고 치고 실제 ECU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ECU 안에다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오토사를 따르는 마이크로사 다이어그노스틱스로 구현할 수도 있고 오토사가 아닌 일반적인 캔베디드 스택 중에 진단 스택인 캔데스크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ECU가 진단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개발을 검증하는 것인데 개발 검증할 때는 캐노 옵션 디바를 이용을 해서 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웨어인 VT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DTS, DTC까지 같이 시험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개발이 완성이 되면 양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양산 단계에서는 인디고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양산된 ECU 또는 양산된 차량의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S 단계로 넘어가면 역시 인디고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차량의 상태를 검증을 해볼 수 있고 시험을 해볼 수가 있죠. 더불어 가지고 플래싱은 뭐 개발을 검증하는 단계라든가 양산 단계라든가 AS를 했는데 에러가 생겨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때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공정들의 플래싱용 툴인 V플래시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벡터의 캔델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정별 툴들이고요. 이런 툴들이 툴 체인으로 묶이려면 앞단에서 만들었던 데이터가 이 뒷단에 그대로 이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될 수 있어야지 툴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쪽에서는 이런 형식의 툴 체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하고 ODX 스튜디오가 CDD하고 ODX를 만들게 되면 이 뒷단 전체에 대해서 CDD하고 ODX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즉 이런 툴들이 캐노나 캐노 옵션 디바, 그 다음에 마이크로사 다이어그노스틱스, 그 다음에 인디고, V플래시 이런 툴들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캔델라가 의미하는 데이터 기반 진단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대략적으로 캔델라가 어떤 것이고 캔델라 안에 크게 보면은 툴체인이 있고 이론화된 데이터가 있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캔델라에 대한 개요를 들여다봤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캔델라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캔델라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캔델라가 갖고 있는 이런 툴들이 각 공정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는 건데요. 들여다보죠. 캔델라 들여다보기. 너무 많이 깊이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적당한 깊이로만 들여다보시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캔델라 스튜디오부터 들여다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캔델라 스튜디오는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하는 툴입니다.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한다는 말이 다소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ECU의 진단 사양은 여러 종류의 진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ISO 표준 또는 OEM A, OEM B가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진단 사양
그리고 진단의 기능이라는 것이 아이소가 정의하고 있는 진단 프로토콜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그런 연관 관계를 또 정의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ECU를 구분한다거나 차량을 구분한다고 할 때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든가 ECU ID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산 후에 특별하게 더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지역으로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으로 나가는 차는 베리언트 코드가 3이라든가 그런 값들을 특별하게 써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가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ECU를 정의하는 진단 사양 안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네 가지 진단 정보를 진단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니까 한번 템플릿으로 만들어지면 이 네 개의 정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을 만한 정보를 템플릿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템플릿은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것이고 이 앞단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트랜스미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트랜스미션에 특화된 특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D 종류라든가 DTC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트랜스미션에 특화된 종류이고요. 그래서 의자, 의자를 제어하는 제어기다. 그러면 또 의자 제어기에 해당되는 DID나 DTC는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ECU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템플릿에다가 각 ECU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더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ECU의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CDD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캔들라 스튜디오가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기본 템플릿 사양들이 있고 또 ECU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있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캔들라 스튜디오가 ECU의 진단 사양을 정의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만든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툴에 못 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툴은 데이터 포맷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내가 새로운 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툴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새로운 데이터 포맷을 내가 사용하는 툴이 요구하는 데이터 포맷에 맞출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캔들라 스튜디오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 포맷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불러들여서 기존의 CDD에다가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캔들라 스튜디오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이터 포맷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ODX라는 데이터 포맷으로 CDD를 ODX라는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ODX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툴이 ODX를 지원한다면 이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호환성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캔들라 스튜디오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가 있고 이런 종류의 데이터 포맷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ECU 설계를 검증하거나 ECU가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 캐누 옵션 디바라고 그랬는데 먼저 이쪽에서는 캐누 옵션 디바의 기능 중에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잘 구현됐는가를 검증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뒷장에서는 DTC를 테스트하는 기능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ECU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검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ECU 내부에는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진단도 있고 NM도 있고 CAN 통신 부분도 있고 메모리를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그 중에 하나이고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동작을 할 때는 여러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과 잘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에러가 소스 코드를 만들 때도 발생을 하지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거나 데이터 포맷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뭐 타이머에 의한 동작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진단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제 시간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리스폰스가 7바이트로 와야 되는데 뭐 6바이트만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은 디바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는 Diagnostic Integration and Validation Assistan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통합할 때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밸리데이션은 통합하면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검증해주는 툴이다 그거죠. 디바 같은 경우는 진단 DB에 근거해서 ECU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검증을 위한 넓고 세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진단 DB를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겁니다. 수동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보자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디바를 들여다보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하이 레벨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하이 레벨을 보고 있냐면 개발 공정에서 이런 툴이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사용이 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느냐를 보는 그런 하이 레벨이거든요. 그런 하이 레벨에서는 이런 정도를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바 같은 경우는 캐누의 테스트 피처 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이제 도식 그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캔들라 스튜디오가 CDD나 ODX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디바가 진단 DB에 근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CDD나 ODX를 이용을 해서 디바 내에서 어떤 종류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컨피규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대로 생성이 되고 이 생성이 되면 테스트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테스트 모듈이 캐누 안에서 돌아가게 되죠. 캐누 안에서 돌아갈 때 캐누는 캐누 옵션 디바가 제공하고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리포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ECU의 DTC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ECU DTC 시험은 대부분의 경우에 차량 내부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하드웨어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센서가 오작동한다던가 그럴 때 어떤 DTC가 뜨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캐누의 시뮬레이션하고 하드웨어하고 또 디바가 가지고 있는 DTC 테스트 케이스 이 3박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자동으로 VTC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DTC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진단 DB인 CDD하고 ODX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정인 ECU의 진단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공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OEM 진단 사양에 정확히 일치하는 진단 프로토콜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 DB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어찌됐건 OEM이 정의하고 있는 진단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빈치 컨피규레이터 프로는 이 진단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럼 이런 종류의 진단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윗단에는 다이그노스틱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다이그노스틱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진단 기능이 이 ECU 안에는 구현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진단 프로토콜 부분하고 어떤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준 인터페이스가 이제 오토사의 경우에는 RT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단 기능이 완전체가 되는 거죠. ECU 소스 코드까지 이제 만들었고 ECU 시험을 했었고 지금은 ECU나 차량 레벨에서 진단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툴이 인디고라고 그랬는데요. 인디고는 인텔리전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인텔리전트는 괜히 붙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사용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자, 인텔리전트한데 얼마나 인텔리전트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예를 들 건데요. 먼저 인디고가 다음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ODX, CDD, MDX. 인디고가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ODX도 지원하고, CDD도 지원하고, MDX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UDS, KWP, GMW 3110, OBD, J9039 이거는 프로토콜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프로토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자, 그 아래에 보면 CAN-FD, K-line, DoIP 이거는 다양한 종류의 버스 시스템입니다. CAN 버스, CAN-FD 버스, K-line 버스, DoIP 버스, 이더넷 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진단기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ODX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포맷을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고 UDS라고 하는 진단 프로토콜을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고 이더넷을 연결해 가지고 DoIP라는 걸 이용을 한다면 이더넷에 대응되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환경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고 CD들을 가지고 있고 인디고를 통해서 이더넷 DoIP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또 CAN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인텔리전트하죠. 자, 그 다음 인텔리전트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용자가 시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높냐면 여기 그림에 예시를 든 것처럼 나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픽으로 뭔가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보고 싶다. 혹은 DTC가 뜬 ECU가 뭔지 이런 걸 보고 싶다. 또 파라미터 설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설정하는 창을 별도로 만들고 싶다 할 때 사용자가 이런 환경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인텔리전트한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차량 진단 시험에 최적화된 툴이라는 겁니다. 이 인디고가 비클 액세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의 모든 ECU를 자동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인디고를 차량의 OBD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비클 액세스 기능을 수행을 하면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모든 ECU들이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디고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럼 인디고는 그 ECU가 이 차에 있구나 없구나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는 보통 이제 수십 개의 ECU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수십 개의 ECU를 동시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통 이제 5개, 6개 정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서브 네트워크별로 각각 ECU를 할당하는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인텔리전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인텔리전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래싱 기능인데요. 플래싱 기능은 V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V플래시는 ECU를 단품으로 플래싱할 수도 있고 또 차량 레벨에서 특정 ECU를 찾아서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V플래시의 특징은 지금까지 경험성으로 보면 상당히 플래싱 속도가 빠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같은 CAN 버스를 이용을 해서 플래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벡터의 V플래시와 다른 회사의 어떤 플래싱 툴을 비교하자면 플래싱 속도가 V플래시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고객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V플래시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한 개의 툴이 다양한 버스 시스템, 프로토콜, 그리고 OEM 플래싱 사용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래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합니다. CAN, CAN-FD, LIN, FlexRay, 이더넷이 지원하는 DoIP 또는 소켓 어댑터 이렇게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버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OEM 플래싱 사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V플래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OEM이 가지고 있는 OEM만의 플래싱 사양이거든요. 이 플래싱 사양을 템플릿 컨셉으로 만들어서 V플래시가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래시 데이터, 내가 여러분들이 개발한 헥사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V플래시는 OEM의 플래싱 사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래싱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ECU 또는 차량에다가 이런 버스들을 통해서 플래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캔델라를 어느 정도 얕은 레벨이지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캔델라 효과를 한번 볼까요? 캔델라 효과는 이게 상당히 큰 효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정의 앞단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회색 부분은 기존의 컨벤셔널한 어프로치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진단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적인 어프로치, 프로세스 진단 데이터 기반 개발 프로세스인 캔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데이터를 상당히 공정의 앞단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의 뒷단에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니까 항상 컨벤셔널 어프로치에서 문제가 됐던 개발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충분한 개발 기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개발 기간이 많고 길고 개발한 검증할 내용이 많지만 상당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다 못해가지고 에러를 항상 내재하고 있었는데 이 캔델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한 개발 기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개발 시험 커버리지도 넓게 가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떤 특정 OEM이 저희 캔델라를 사용한 경우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한 건데 개월수로 비교를 해봐야 되면 OEM 같은 경우에 한 개의 ECU에 대한 다이어그노스틱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할 때는 4개월이 걸렸다면 캔델라를 이용한 경우에는 한 0.6개월 이 정도 걸렸습니다.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7개월이 걸린 반면에 캔델라를 이용을 하면 1개월 정도로 다운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캔델라를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캐논 옵션 디바를 활용한 ECU의 진단 기능 검증 시간을 단축한 효과인데요. GM 같은 경우에 GM이 ECU의 진단 기능을 검증하는데 빨간색은 캔델라를 이용을 한 디바를 이용한 경우, 회색은 디바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그 뒷공정에서 캔델라를 이용을 하고 캔델라인 CDD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를 이용을 하니까 20배 정도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GM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플라이어들한테 캔델라 또는 디바를 활용을 할 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캔델라에 대해서 캔델라의 개요, 그 다음에 캔델라를 좀 들여다보는 거, 캔델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